전성기 오늘 4부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영화 보기가 참 쉬워졌죠. 예전에는 꼭 극장이라는 곳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손 안에서도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너무 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기를 취미로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영화에 관한 지식들도 참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데 영화를 이렇게 보는 건 너무너무 손쉽지만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려운 영화를 만들고 제작하고 정말 우리 한국 영화의 그 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어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를 써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 변호인과 밀정의 제작자이자 또 워너브라더스 로컬 프로덕션의 대표인 최재원 대표 모시고 그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많이 바쁘시죠? 네, 예. 매우 바쁜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표정은 너무 즐거워 보이시고요. 또 좋은 소식도 제가 듣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워너브라더스 하면은 뭐 미국의 종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세계적인 규모,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회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헐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고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신 게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소니, 콜롬비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가장 그 영화 쪽에만 일종의 전통을 갖고 있는 가장 큰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고 여러분 아실 만한 대표작이 배트맨, 슈퍼맨, 다크나이트, 네. 매트리스. 예, 매트리스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개봉하고 원더우먼. 네네. 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네요.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너브라더스. 네. 앞쪽에 네. 이렇게 WB 마크 나오는. 네, 네. 그런데 이 워너브라더스의 한국 대표, 제가 이제 워너브라더스 로컬 프로덕션의 대표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자리가 좀 꽤 무거운 자리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떤 일을 주로, 어떤 네. 역할을 주로 하시나요? 워너브라더스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네.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헐리우드 영화를 갖다가 한국에 배급하는 그런 배급 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팀은 워너브라더스가 한국 영화 쪽에 제작하고 투자하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네. 그 첫 번째 대표를 제가 맡게 됐고, 네. 그래 현재 지금 3년째 워너브라더스가 한국 영화에 조금 건전한 투자자, 우리 건전한 제작자의 어떤 역할을 네. 하게 하는 일종의 중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이게 조금 한 번에 해결되는 말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란 영화를 마치고 났는데 네.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변호인도 제작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변호인을 할 땐 제가 이제 제작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더스 필름이라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1000만이 넘는 관객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 네. 이런 걱정도 좀 스럽고 더 부담이 돼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당연히 부담이. 왜냐하면 변호인이라는 영화 자체가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예, 사실은 네. 정말 그 정도까지 기대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 네. 영화라고 하는 게 사람과 같아서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를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심했고 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가동이 돼서 네. 불편함이 조금씩 일종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네. 그때 워너브라더스 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텐데 네. 와서 합류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만류도 하고 거절도 했지만 어쩌면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되겠다. 워너브라더스가 굉장히 큰 그런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한국 영화에 좀 건전한 어떤 기능을 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인생이 나쁘지 않겠다. 네. 그래서 한번 영어도 못하는 제가 영어 못하세요? 네, 그냥 뭐. 뭐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갖게 생겼네요.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오를 수 있구나. 능력만 있으면. 워너브라더스를 칭찬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 채용 조건에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언어가 있는데 플루엔트 잉글리쉬가 아니라 플루엔트 코리언이었어요. 그러면 워너브라더스가 첫 번째 대표로 코리아 로컬 프로덕션의 첫 번째 대표로 대표님을 선정한 이유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일까? 그거는 아니겠죠.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본인을 택했다 생각하세요? 네. 투자와 제작 뭐 이렇게 배급까지 그러니까 그 영화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네. 그 파트를 다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이었더니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들이 찾았던 거는 한국에서 한국 영화를 제일 잘 만들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네. 영어는 어차피 자기네들은 커뮤니케이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쨌든 간 어시스턴트나 뭐 다른 통역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네. 한국 영화판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찾겠다라는 의지로 네. 다행히도 저한테 일단 네. 제안을 해줘서 네. 아주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대표님의 그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경험들 속에서 또 그 여러 면에서 성공 그 프로젝트들이 아마 그런 선정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의 제작사와 워너브라더스와 같은 그 헐리우드 제작사의 차이점 같은 거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통의 차이가 좀 있고요. 전통. 아무래도 네. 영화를 그쪽은 만든 지가 90년 정도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은 일종의 시스템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프로듀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종의 스케줄, 그다음 예산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 시스템으로 잘 짜져 있고요. 네. 저희 나라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은 감독 중심의 영화 제작을 갖고 있어서요. 네. 일종의 창작자 중심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좀 덜 계획적이고 또 그다음 현장에서 즉흥성이 많이 발휘되는 네. 것들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네. 이제는 점차 그 두 개를 좀 접목해 가면 네. 한국 영화가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자로서 대표님이 또 훌륭하게 또 일을 수행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님께서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제작한 한국 영화가 바로 밀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밀정은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 그 시절의 그 시대극인데 어떻게 해서 이 헐리우드에 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제안을 하시고 설득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양의 중세 영화들 같은 거를 봤을 때 네. 일정 정도 그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물론 그 저희 나라의 아픈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것 아픈 시대의 배경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드라마틱한 얘기들 뭐 그리고 실제 역사에 존재했지만 네. 정말 거의 뭐 정말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밀정을 만들었던 김지훈 감독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각종 그 탤런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고 네. 또 그리고 그 스토리상에는 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오락성들에 대해서도 매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해줬고 네. 또 뭐 첫 번째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네. 부담도 네. 많이 되셨겠어요.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너브라더스가 뭐 이렇게 로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거의 뭐 20몇 개가 있는데 네. 첫 프로젝트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쓴 거는 네. 사실상 처음이었답니다. 네.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일단 시작을 했고요. 네. 하여튼 믿어준 거에 대해서 되게 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결과가 나쁘지 않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더 자신감이 붙으셨어요? 네, 늘 그렇지만 뭐 하나가 되고 나면 네. 다음은 또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더 커지죠. 네. 근데 그 걱정을 또 자신감으로 더 승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영화는 어차피 뭐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즐기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관객들이 하는 거라 네. 뭐 사실 언제나 그때 결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네. 가장 재밌게 사는 방법이라 네. 그냥 부담을 떨쳐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말 점점 더 우리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영화 시장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커나가고 있고요. 정말 근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우리 생각하시는지요, 대표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는 물론 뭐 아까 처음에 멘트하실 때 이전 영화를 여러 군데서 본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네.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극장을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나라 인구나 나머지 규모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 못할 만큼 일종의 극장 시장이 전 세계 5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일정 정도 그리고 뭐 아마 전 세계에서 1년에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가 저희 나라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아마 국민들이 영화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만큼 굉장히 손쉽고 또 일종의 요즘 가성비라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지불하는 금액 대비 네. 어떤 문화적인 향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손쉬운 일종의 문화적 사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이나 뭐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실 때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 재미,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 네. 뭐 이런 것들에서 영화가 가장 국민들의 어떤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또 뭐 일종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좋은 소재가 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데 해외에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영화를 그렇게 이제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토리의 재미가 가장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의 재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종의 극찬을 많이 하고요. 네. 칸네에서도 이번에 뭐 몇몇 영화 나갔지만 네. 다들 그 평을 보시면 뭐 일단은 만듦새 어떻게 저 돈으로 저렇게 만들어 저 사람들은 중요한 건 어떻게 저 돈으로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네. 네. 그게 또 호기심을 자극하나 봐요, 외국인들에게도. 네. 왜냐하면 뭐 근데 제 경우에도 제가 한 거의 10년 전에 이제 네. 놈놈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알죠. 그때 한국에서는 무지무지 큰 돈이었어요. 17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네. 뭐 거의 이렇게 일종의 역사적인 숫자를 네. 갖고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그게 막상 갖고 나가니까 헐리우드 같은 데서 그 영화는 그냥 저예산 영화에 불과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놓고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 저거 얼마 들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 친구들이 아주 골머리 싸면서 한국이니까 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자기 딴 최대 낮춰서 500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패드칭 야 저거 어떻게 1000억이 저 밑으로 찍어. 저건 무조건 1000억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와, 얘기를 하는데 네. 나 저거 170억 들었다. 그러더니 네.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갑자기 너 미친놈이라고 그러면서 네. 말이 안 된다고 저게 어떻게 나올 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진짜 몸과 그다음에 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가 돈하고 장비로 한다면 저희는 몸으로 때우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강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도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 훌륭한 연기자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영화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오늘은 세계적인 영화 배급사죠.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우리 한국 영화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로컬 프로덕션의 최재원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최근에 상 받으셨는데요. 제14회 서울 환경영화제 개막식에서 네. 블랙리스트 어워드에 선정이 되셨어요.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블랙리스트 어워드라는 거. 네, 처음 듣는 상이거든요. 그냥 뭐 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영화제라고 하는 환경연합이 하는 곳이고. 네.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하는 영화제라. 네. 아마 이런 아픈 기억들을 떨고 가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네.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는 아마 다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전무후무한 거였는데 뭐 도종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네, 네. 그다음 다이빙벨을 했었던 김일권 대표하고 셋이서 받았었습니다. 네, 도종환 대표님은 사실 블랙리스트를 폭로하신 또 네, 맞습니다. 네. 주인공이기도 하신데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운 뭐 표현의 창작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은 없어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만들어주면 안 되는 상이죠. 네. 그래도 수상하신 건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굉장히 근사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최 대표님 하면은 앞서서도 잠깐 변호인이란 영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변호인이란 영화를 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노무현입니다라는 그 다큐 영화가 100만을 넘겼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변호인을 제작할 당시의 상황은 또 지금과는 많이 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이유로 또 이런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걸로 저는 또 알고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텐데 그래서 네. 영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만큼 그렇게, 사실 여러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이었고, 그다음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사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26년이라 그래서 광주 사태를 다뤘던 어떤 영화가 사실은 제작이 조금 중단되고 하다가 이때 이제 일종의 대선 기간이 약간의 조금 아노미 같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20년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사실 이 시나리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하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계속 하다가 하자. 근데 가장 컸던 게 386 세대인데 제가 과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20년 전에 느꼈던 것과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의 모습에 비해서 과연 뭐가 달라졌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요즘의 세대들한테 예전에 선배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어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영화를 만들자고 했는데 가장 컸던 게 이 영화가 이제 아무래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하고 있다 보니까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언제나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적재를 못 만들어냈고 또 투자자들 자체도 대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인데 그 대기업들이 망설여지겠죠. 저한테 몇십억짜리 영화 때문에 몇 조 하는 회사가 휘청거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해해달라.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납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돈을 만들까를 갖고 해외도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정말 제 친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쪽에 동지기도 한 송강호가 사실 이 책을 보고 어렵게 자기가 출연하겠다고 결심을 해줬고요. 송강호 씨가 출연을 결심하자마자 투자자들이 나섰어요?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회사가 기꺼이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투자하겠다라고 해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 이제 4월부터 영화 촬영을 해서 박근혜 정부 초기죠. 2013년 12월 달에 영화를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영화의 어떠한 상영 자체에 일단 거부감을 갖고 있는 관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몇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소스를 갖다 DC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일종 원소스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탈취당하거나 이게 만약에 압수가 되거나 하면 영화를 못 보여주는 거니까 그때 이제 은밀하게 한 개를 더 떠서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할 때 하나 복사를 해서 영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친구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전화 와서 형 이거 이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거를 받아왔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도. 일종 부담감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떠한 심리적인 분위기가 압박감도 그렇습니다. 있었을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어떠한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 분위기가 스스로 위축하게 만들고 또 모든 것도 자기 검열하게 만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였죠. 그 당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 당시가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나서도 굉장히 큰 파문을 사실은 일으켰어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도 봤고 이제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영화 발전의 산 증인이다. 무슨 할리우드가 인정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많은 분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0120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JTBC의 송강호 씨 인터뷰에서 변호인 출연할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땡땡땡 알 수 있었습니다. 송강호 씨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나 봐요. 힘들었던 맞습니다. 점을. 네네네. 두 분이 친구라고 하던데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고 고마운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설득이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친구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부산에서 부산 영화제가 있어서 거기서 만났는데 친구가 시나리오가 자꾸 머리에서 안 떠난다. 네. 감독을 한번 만나게 해주지 않겠니? 라고 해서 굉장히 급하게 감독을 만났죠. 근데도 물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사이에 수없이 고민을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이틀 뒤에 저한테 아침에 문자가 옵니다. 문자 내용 아직도 전 기억하고 있는데 짧은 문자긴 했지만 좋은 영화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네. 진심으로 연기할게. 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진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좋은 영화 만나게 해서 고맙다. 진심으로 연기할게. 네. 그 말씀하신 제가 왜 이렇게 전율이 딱 소름이 끼치죠?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건데 저희는 사실 송강호한테 책을 줬던 이유는 그가 사실은 전혀 노무현 같지가 않아서 책을 줬는데 영화를 찍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연기할 때마다 너무 갑자기 뭐 이렇게 빙의된 것처럼 그분이 그렇죠. 빠져들었죠. 관객들이. 그분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그의 어떤 진정성이 영화에 녹이면서 영화가 시나리오나 아니면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감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송강호 씨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두 분의 그런 관계가 우리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1201님, 블랙리스트라는 건 이제 없는 세상이 돼야죠. 될 거라 믿고. 그러면 이제 시대 비판적인 영화는 안 만드실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한다는 거, 영화를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시대에 대한 날카로움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 비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화란 미디어를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미처 마음속에 담아서 풀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끄집어내고 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좋은 영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영화. 좋은 영화는 결과적으로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뭐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 가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시고 났었을 때 그래 맞아 이거야 맞아 그랬어 라는 공감을 갖는 것 그거를 찾아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6361님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평범한 샐러리맨이 됐습니다. 대표님 부럽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증권회사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도 저는 경제학 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증권회사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이런 데서 있다가 영화 투자를 한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 맞는 일이라 그냥 이쪽으로 계속 이쪽 방향으로 달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영화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아직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그렇죠. 늦는다는 건 없죠.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늦는다는 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포인트거든요. 저희가 늘 당신의 전승이 오늘에서 강조하는 게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요. 오늘이 바로 지금이 포인트입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자 9772님 제가 중학교 때 흑백TV에서 주말의 명화에 가슴 찌릿하게 울렁증을 만들어준 문구가 WP 워너브라더스인데 거기에 한국 대표라니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WB의 또 어떠한 명성에 걸맞게 또 더 멋진 한국 영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WB가 한국 영화인들에게 아주 놀라고 감탄할 수 있는 만들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증권회사에도 계셨다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투자 관련해서 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화 제작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또 영화를 만들다 보면 돈을 많이 들여도 실패하면은
빚을 지는 경우도 많고요. 많죠. 네. 그럴 경우 혹시 없으셨어요? 예전에 이제 그래 증권회사 있다가 벤처캐피탈 왔다가 재회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네. 영화 투자회사를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심하게 망했죠. 그래서 영화도 그러세요? 망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완전히 소위 말하는 그 길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37살 때였는데.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지금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게 안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일단 방법은 사실 그때 이제 일종의 멘토를 좀 만났는데요. 아, 중요하죠. 네, 그게 네. 스님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편안한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모든 거의 원인이 사실은 남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 놓고 나니까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진정성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가진 거는 전부 다 잃어버렸지만 제가 하는 일을 잃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꾸준히 영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늘 우리가 얘기할 때 만시가르 법칙 같은 거 얘기하는 것처럼 한쪽에서 꾸준히 그냥 제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일단 변호인 같은 어떤 큰 기회도 한번 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대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까지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좋은 영화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영화를 대표님께서 이제 제작하신 걸 보면 공공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싶어 하지만 돈을 직접 대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공공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기가 사실 그렇게 쉬울 수도 있지만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동전의 앞뒷면 같은 네.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이라는 형태가 증명이 되는 거는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공감을 주는 얘기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반대로 흥행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사실은 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거네요. 양수협정을 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영화를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봐주게 되면 네. 당연히 또 흥행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고요. 네. 또 그 좋은 결과를 또 그렇게 약간 선순환시키는 방법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그 욕심을 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영화를 또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는 시간이 2시간 남짓인데 네. 그 2시간 남짓 만큼은 제발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힘든 거, 그리고 그다 살아왔던 아픔, 내지는 또 뭐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또 슬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정말 가장 힐링의 시간, 네. 뭐 내지 공감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네. 뭐 앞으로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영화 한 편 만드는 2년 3년이 걸리니까요. 네. 매번 만드는 영화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났었을 때 정말 잠시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뭐 조금 위안이 됐다라는 네.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지금은 소원입니다. 네. 앞으로 그 대표님께서 만드신 좋은 영화가 많이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서 사실은 영화 관련된 에피소드라든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었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네, 얼마든지요. 네, 다음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지금까지 영화 변호인 또 밀정의 제작자이자 워너브라더스 로컬 프로덕션의 대표이신 최재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제 내 인생의 영화로 띄워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끝곡으로 최여섭의 세월이 가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숙이었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